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마침내 함께 플레이했습니다.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일정 한국을 방문한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 현대와의 경기, 네이마르 선수가 환상적인 축구쇼를 선보였는데요. 이 경기 네이마르의 플레이 어땠는지,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한 플레이 어땠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마르 선수가 무려 선발 출전뿐 아니라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고요. 또 이강인 선수도 마침내 부상을 털고 이제 복귀전을 치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온전한 몸 상태는 역시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좀 몸이 무거워 보이긴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골을 넣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짜 9번으로 이제 교체 투입시켰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좀 많이 뛰기보다는 앞에 머무르면서 슈팅 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너킥이나 다른 킥 기회도 안 차는 거 보니까 조금 아낀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 출전도 놀라웠고 풀타임 뛴 것도 놀라웠죠. 왜냐면은 그 도리어 이강인은 출전한다고 엔리케 감독이 얘기했어도 네이마르는 조금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고 네이마르의 상태가 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발뿐만이 아니고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예, 심지어 경기력도 좋았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도 분명히 인테르와의 경기를 치르고 이틀 만에, 심지어 일정이 그러니까 8월 1일에 일본에서 인테르와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8월 2일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픈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날 지금 전북이랑 경기를 했으니까 아주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그 핵심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뛰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비 쪽은 약간 변칙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왼쪽 풀백 자원이 3명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르낫이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퀴르자라가 센터백으로 뛰고 은하가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그런 변칙적인 모습이 있긴 했지만은 네이마르하고 베라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예. 그리고 에키티케 같은 경우도 이번 일본 투어 기간에 전방 공격수로서 나쁘지 않은 좀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다만 이번 경기는 좀 별로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르비 선수는 이 일본 투어 내내 정말 많은 시간을 뛰었던 선수고 동생 은바페, 애탕 은바페도 출전을 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게 사실 이제 한국 팬들에게 있어서 이 유럽 팀의 그 내한 경기의 안 좋은 추억이 유벤투스 시절 호날두의 노쇼 논란이었는데, 사실 네이마르 선수는 부상이긴 했지만 일본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인데 일본 투어 3경기를 1분도 안 뛰고 갔고, 또 약간 그 한국 투어는 뛰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네이마르 너 반이냐 일본에 와서는 오코노미야키만 요리하고 갔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이마르가 그래도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많은 영상물을 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마다 메인이 네이마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마르만 오코노미야키를 만들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그런 그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들에 항상 네이마르가 중심에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 옆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요. 예, 네이마르가 열심히 또 투어를 했고 본인이 안 뛰고 싶어서 안 뛴 건 아니고 항상 몸도 풀고 뛸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인테르전 때 사실 경기장에서 팬들이 네이마르 막 외쳤어요. 근데 감독이 내보내줘야지. 사실 호날두는 자기가 안 뛴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한국에서 90분 풀타임 뛴 게 놀라운 거고요. 그렇죠. 그건 선발 출전도 놀라운 거고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뛰어도 한 10분 15분 정도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체 투입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네이마르의 몸 상태가 한국에 왔더니 급히 좋아진 게 아닌가.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이 많아요. 2013년에도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조금, 왜냐면은 그 한국하고의 평가전 그때도 네이마르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자청해서 뛴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부은 것까지 보여주고 나서 이런 데도 뛰었다. 그러니까 좀 한국 팬들에게 애정도 좀 생긴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생긴 거니까. 그리고 경기 초반에 그 원래 이강인 선수를 중계 카메라가 잡아주면서 그 대형 화면에 잡혔을 때 팬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이마르로 넘어갔는데 네이마르가 그 후에 자기가 잡힌 거를 보고서는 자기한테 환호하는 줄 알고 약간 이렇게 제스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역시 한국은 날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 지금 친한 구단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일본 투어 때 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K-팝 스타죠. 지드래곤이 방문을 해서 이강인 선수와 사진 찍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파리 생제르맹이 그 지드래곤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지드래곤이 이제 그 디자인한 그렇게 바꾼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한 거죠, 이번 경기 때. 부산에 와서 경기했기 때문에 부산도 새겨서 이제 경기를 했고요. 이걸 실제로 입고 뛰었습니다. 일단은 경기적인 얘기를 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4-3-3으로 경기를 했고, 전북 현대도 이제 루마니아의 레전드죠. 페트레스쿠 감독이 팀을 4-2-3-1로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북은 외국인 선수들을 다 이제 전반전에 선발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조금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케이스긴 하죠. 아무래도 K리그 경기가 바로 있다 보니까 주력급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로 나왔었고요. 선발 라인업에.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는 그 파리가 저녁에 바로 그 공항으로 가서 프랑스로 출국해야 되다 보니까 오후 5시에 경기했는데 부산에 지금 날씨에 오후 5시 정말 덥습니다. 네. 선수들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수비가 어떻게 배치될까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베르나시 오른쪽 풀백 그리고 키르자와가 센터백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공을 다루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전북을 상대로 이제 파리가 경기를 주도했어요. 먼저 그 경기 시작 11분경에 그 네이마르 선수가 베라티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환상적인 이제 로빙 패스를 넘겨줬고 이를 받은 에키티케가 접는 동작을 통해서 페트라색을 제치는 과정에서 살짝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이게 근데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고 그 접촉이 거의 미미했다라고 본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에키티케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볼을 잡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도 이 경기에서 문선민 선수가 그래도 전반전에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의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이제 개인 돌파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13분경에 박창우가 이제 그 가로채기에 이은 넘어진 상태에서 패스를 준 거를 받아서 문선민이 드리블로 쭉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돈나룸마 골키퍼 정면을 향했죠. 그리고 또 이제 20분경에는 네이마르가 또 이제 그 센스 있게 에키티케한테 패스를 주면서 다시 이제 그 2대1 패스를 받는 형태로 침투에 들어가다가 박스 앞쪽에서 페트라색에 살짝 밀려 넘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네이마르가 페널티킥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긴 했으나 이 경기에서 심판이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조금 판정을 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2골 1도움을 했는데 좀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페트라색도 열심히 막으려고 했던 게 맞아요. 네. 이제 26분경에는 네이마르가 측면으로 패스를 센스 있게 쭉 내줬고 이제 이를 받은 가르비가 그대로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옆구무를 맞췄고요. 네, 가르비가 뭐 지금 프리시즌 내내 결정력이 극악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전까지 움직임은 괜찮은데 예. 마무리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8분경에는 베라티가 살짝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네이마르가 왼발 중거리 슈팅. 원래 이 선수 오른발잡이잖아요. 근데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를 골키퍼가 잘 선방해 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드롭킥이라고 하죠. 뚝 떨어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골키퍼 선방이 있었고 근데 이 장면 아쉽게 놓쳤지만 이제 전반 40분 결국에 네이마르가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 네이마르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이것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 상대 선수가 많았는데도 현란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규원 선수가 차단을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이마르가 발빠르게 다시 뒤로 가가지고 루즈볼을 잡아낸 다음에 슈팅을 가져간 게 홍정호 선수를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슈팅을 때리기 전 과정이 정말 예술이었죠. 네, 바로 이 장면인데 사실은 네이마르 선수 특유의 그 발재간을 통해서 백키를 주는 척하다가 다시 돌려서 빼면서 한규호 선수의 중심을 흔들어 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규원 선수가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거였죠. 말 그대로. 사실 보시면서 아니 저거 왜 속아 하실 텐데 이 순간적으로는 이제 어디로 줄지 몰라요. 이거는 초특급 테크닉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막기 힘듭니다. 네. 약간 좀 뭐랄까 그 한준희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 호나우지뉴의 그렇죠. 첼시전 그 실룩실룩 골이 조금 연상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비슷한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골대를 맞고 들어가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또 구석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수비 맞고 굴절됐다 보니까 방향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네이마르 선수의 플레이는 더 살아난 것 같아요. 42분경에 이제 그 네이마르의 패스를 에키티케가 센스 있는 트래핑으로 받아낸 다음에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 약간 정면을 향했죠. 거의 많은 기회들을 거의 네이마르가 다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전반전이었어요. 사실 그 전반전 다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플레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특히 수비 라인 자체가 조금은 변칙적이었잖아요. 왼발잡이 3명 거의 기형적이었죠. 그것도 풀백 3명을 세웠다 보니까 후반 빌드업부터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이마르한테 전달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마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전 점유율에서도 파리 생제맹이 63대 37로 크게 앞섰고 슈팅이 7대5로 전북이 어느 정도 선전했다라고 보이긴 하겠지만은 문제는 5번의 슈팅이 다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유효 슈팅은 그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선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뭐 파리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파리가 일본 투어 내내 좀 공격적으로 분명히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채워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무래도 전북은 리그 경기가 있다 보니까 11명 전원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이 조금 더 주전급에 가까운 멤버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딱 골키퍼만 바꿨어요. 돈나루마 골키퍼를 케일러 나바스로 교체를 한 건데요. 이게 좀 이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마르 선수가 45분만 뛰면 나가겠지 했는데 후반에도 그대로 있었다. 예. 그래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북이 뭐 구스타보도 그렇고 이동준, 송민규, 백승호 등 박진섭 선수까지 주전급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후반 초반에 이제 그 전북이 조금 밀어붙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49분경에 박진섭이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동준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송민규 선수의 하프발리 슈팅이 약간 빗맞으면서 골대를 훌쩍 빗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이 장면 뒤엔 다시 한번 또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한 이 파리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예, 그 56분경에는 은두르의 패스를 받은 가르비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에키티케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7분경에는 다시 이제 은두르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정말 이거는 센스 있는 스루 패스였죠. 수비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가르비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1대1이고 골문 앞이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각도가 좁았다고 해도 살짝 넘기는 슈팅을 했으면 되는데 꺾어차면서 골대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이마르 선수가 떠먹여줬는데 놓쳤다. 그리고 62분경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가르비를 빼고 아센시오를 넣었고 은두루 대신에 파비안 루이스, 베르낫 대신에 마르키뉴스, 그리고 에단 은바페 대신에 우가르테, 그리고 베라티 대신에 솔레르가 나왔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면서 마르키뉴스가 센터백, 퀴르자가 뭐 풀백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르키뉴스가 그대로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게 조금 예상 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진도 놀란 게 마르키뉴스가 들어오면서 네이마르가 원래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잖아요. 주장 완장을 차주니까 나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대로 남아서 또 뛰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들어온 게 더 이제 주력 선수들이 더 뛴 거거든요. 69분경에는 에키티케가 이제 은하가를 빼고 이강인과 하키미를 넣었고 이때도 그러면 하키미 오른쪽 풀백, 퀴르자가 왼쪽 풀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키미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어제 대단한 실험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수비 쪽에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풀백 자원들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에 마르키뉴스를 계속 조금 실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했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들어올 때 당연히 아센시오가 최전방으로 가고 이강인이 오른쪽 윙으로 뛸 줄 알았는데 이강인을 최전방 가짜 9번에 배치한 것도 조금 예상 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전북이 77분경에 이동준이 그러니까 후반전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좀 가벼워 보였거든요. 이동준이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파울을 얻어냈고 여기서 이제 아마노준이 상당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아주 살짝 넘어갔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때는 이제 에니케 감독이 좀 얘기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게 저희가 위치를 얘기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랑 네이마르 선수가 서로 흠칫하면서 어디로 움직여라고 이제 교감을 좀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포진도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뭐 경기 중에 위치 변화는 조금 있긴 했었어요. 요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명확하게 맨 앞에 있고 뭐 파비안 루이스와 아센시오가 측면, 네이마르 선수가 약간 이강인 선수 뒤쪽에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강인 선수 앞쪽으로 네이마르가 치고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투톱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솔레르 우가르테까지 상대 진영으로 넘어와서 좀 유기적인 좀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4-3-3 포메이션을 쓸 때 파비안을 자주 측면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플레이들을 가져가고 있는 엘리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를 좀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약간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쿨링 브레이크로 좀 쳤어요. 아무래도 몸 상태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후에도 좀 놀라웠던 게 네이마르 선수가 마지막까지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80분경에는 네이마르 선수가 혼자 드리블로 쭉 치고 가다가 이제 골라인 앞에서 백패스를 내줬고 이를 파비안 루이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최철수 선수를 완벽하게 제쳐내고 거의 뭐 역동작으로 따돌려내고 오픈 패스를 줬는데 이거 슈팅 정확성이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결국 네이마르는 한 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83분경에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이제 네이마르가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서는 그대로 치고 들어가다가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였죠. 사실 뭐 이제 옵사이드 트랩을 뒤에서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확한 온사이드였고 이강인 선수도 가운데 혹시 몰라서 뛰어들어오긴 했는데 분명히 스프린트 할 때 풀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네이마르가 슈팅을 갈 때 옆에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잡히진 않았었죠. 예, 확실하게 달려와 줬으면 사실 약간 팬 서비스 느낌으로도 네이마르 선수가 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거의 슈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2대0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8분경에 이제 그 아센시오가 패스를 준 거를 네이마르가 받아서 다시 이제 2대1 패스로 내줬고 이를 아센시오가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예, 거의 백킬로 이제 툭 내줬고 아센시오가 잡아 먹으면서 본인의 최대 강점이죠. 왼발 네. 중거리 슈팅을 딱 구석으로 꽂아 넣었어요. 아센시오가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는 왼발 0점이 좀 잡힌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장면 외에도 한 번 더 이제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죠. 예, 가짜 9번보다는 확실히 이 선에서 슈팅 때리는 역할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가장 빛난 선수 이 세 골을 모두 만들어낸 네이마르였습니다. 예, 근데 진짜 네이마르 선수 일단 히트맵 보세요. 저 이거 네이마르의 히트맵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무슨 뭐 정규 시즌보다 더 열심히 뛰어. 예. 이렇게 넓게 광활하게 표시되는 것도 보기 드물거든요. 예. 근데 네이마르 선수가 뭐 이 골이 도움으로 세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슈팅도 4번을 가져갔는데 이 중 3번이 유효 예, 슈팅이었습니다. 한남독 수비한테 맡겼으니까 빗나간 슈팅이 없었다. 네, 그리고 뭐 드리블 시도 3번 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게 그러니까 페인팅 같은 것들로 제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계되지 않은 드리블들이 상당히 많긴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놀라운 게 키패스 6회. 예, 게다가 예.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격적인 패스를 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80% 나온 것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도 3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볼도 9번 경합을 하긴 했고요. 뭐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네이마르가 원래 몸싸움에 강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9번을 시도한 게 놀라운 겁니다. 열심히 뛴 거예요, 정말. 예, 정말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것을 쏟고 가는 선수다. 살아날 예.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고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프리시즌 일정이 이제 거의 끝났고 파리로 돌아가면 로리앙과 리그안 개막전 일정이 나왔어요. 8월 13일 일요일 새벽 4시인데 지금 네이마르 선수의 컨디션을 생각한다면 출전이 뭐 거의 예약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네이마르 선발해야죠. 예. 어차피 음바페 안 쓸 거라고 했잖아요, 파리 쪽에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파리에서 가장 빛났을 때는 음바페와 메시가 오기 이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가 개인이 가장 빛났다가 음바페가 오고 메시가 오면서 그쪽에 이제 맞춰주는 약간 조금 조력사로 변신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둘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보이고요. 반면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로리앙선까지는 선발 출전하기는 힘들어 그렇죠. 보이는 느낌이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경기 뛰긴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장면을 못 보여드린 게 이강인 선수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그 실제로 이제 팀 훈련 할 때처럼 좀 뛰긴 뛰는데 스프린트하거나 부딪히거나 뭔가 킥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까지 못한 거 보니까 아직 근육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다. 네, 그 르아브라그의 평가전과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죠. 예, 활동 범위도 굉장히 좁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풀핏이 된다면 네이마르 선수와의 합작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로리앙전 전까지 좀 어떻게 좀 몸이 올라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파리에 돌아가서도 훈련을 할 거니까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